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608님이 예비 며느리 파일럿 비행기 실기 시험 보는 날입니다. 아들은 18일에 보는데요. 둘 다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합격 맛집에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 예비 며느리가 파일럿인가요? 아들도 그러신 것 같고요. 공중 결혼식 하시면 되겠다. 와, 멋있겠다 그것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그 공중 쇼 보면 비행기가 막 날아가면서 뒤에 해갖고 막 그림 만들어내잖아요. 네. 두 분이 나란히 올라가서 하트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결혼식에서. 뭐 JB 아이디어 좋네요. 3608님 혹시 채택되시면 알려주시고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JB가 어떻게 축의금이라도 살포시 얹어주시고. 4936님, 어제 원하는 병원에 서류 전형 합격 문자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면접 가는데요. 40이 넘은 간호학과 만학도에게 합격 맛집 기운 좀 주세요. 잘생긴 JB님이라고 올려주셨네요. 아이고, 마흔 무슨 간호사 이제 도전을 하신 거군요. 네. 서류 통과하셨다고? 네. 서류 통과됐으면 다 되겠죠, 뭐. 금요일 파이팅. 면접. 네, 합격하실 겁니다. 네, 잘생긴 JB님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0918님, 가을비가 제법 내렸어요. 이비 뒤에 추위가 올까 두렵습니다. 두 분은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JB 방송 끝나고 뭐 하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서 혹시 브런치? 라고 올려주셨는데 JB는 뭘 좋아하시죠? 갑자기 왜 막혀요, 거기서? 아니 왜 말문이 막히지? 브런치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상상을 깨야 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JB는 국밥을 좋아합니다. 주로 해장국, 국밥. 그럼요. 국밥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네.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국밥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지내냐고요? 뉴스에 파묻혀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쏟아져가지고 네, 이제 휴가도 있고 휴가 갔다 온 그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뉴스를 숨가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태백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의 전화 잘 받아주세요. 춘철님들 시선 집중이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잘하시네 이제. 네, 아침 시사로는 저희가 1인데 전체 시사로는 앞에 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촌철님들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공의전화 받으시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전체를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 02로 전화 오는 거 있어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혹시 그 전화 아니었을까? 받으셔야죠. 이 기간은 받으셔야 됩니다. 2주 동안은. 예. 열심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방 중에 소개된 의견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3608님, 4936님, 0918님 커피와 와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명태균 씨가 어제 CBS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명태균 씨를 맹공격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실인가 싶었는데 어제 JTBC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더 정확하게는 미래한국연구소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과 친분이 있던 A 씨로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나흘 전에 사표를 냈다라는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이 A 씨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명부 유출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57만 당원 명부를 당에서 제공했다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요? 자, 홍준표 시장이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어젯밤 9시 50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최근에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 씨다. JTBC가 A씨라고 보도한 사람이. 일단 신원을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
지난 대선 경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우리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하여 즉각 사표를 받았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최 씨는 같은 마산 출신인 명 씨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요 세 가지인데, 자, 네 번째가 있군요.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다. 요게 네 번째입니다. 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최 씨의 그 여론조사 의뢰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JTBC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밑줄 치고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뒀다. 이 점을 어떻게 의역을 할 수가 있냐면, 김영선 의원은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구시에 어떤 채용이 된 게,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채용이 된 게 총선 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김영선 의원과 연을 맺었던 것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후라고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경선 때 최 씨의 포지션이 어디였는가는 김영선 의원과는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일단 이걸 먼저 교통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최 씨가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고,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홍준표 캠프가 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홍준표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 우리 캠프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지금 호응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응을 안 해요. 홍준표 캠프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홍준표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의 해명이 오히려 더, 해명을 듣다 보면 더 꼬인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나는 몰랐다 이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최모 씨가 자복해서 즉각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냐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냐,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 씨는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심심해서 그냥 여론조사 의뢰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선 때 홍준표 캠프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는데 홍준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검증 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보면 상황이 지금 제 짧은 사고 구조, 뇌회로가 엉키고 있는데요. 왜냐? 지금까지 명태균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으로 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 씨에게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 씨가 마산 출신으로 명 씨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점. 그래서 그냥 이 여론조사는 개인적 차원의 부탁이어서 개인적 차원의 수용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라 조직적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로 만약에 이해를 해버린다면 회로가 엉켜버린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젯밤에 나왔던 하나의 보도와 하나의 해명만 가지고 지금 정리하기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추가 좀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명태균 씨도 SNS에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라고 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 게 57만 당원 명부 유출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여간 제공 후에 그게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지금 최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만에 하나 홍준표 캠프에서 최 씨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최 씨가 그걸 가지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면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일단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1번. 2번. 그러면 명 씨에게 만약에 이 명부가 전달이 됐다면 그 전달 루트는 홍준표 캠프 하나만이냐 아니면 당시 또 윤석열 캠프에서도 전달이 됐냐 이것도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사할 게 많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준님 참 자비롭네요. 자비로 여론조사를 이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안개님 홍준표 시장의 말은 명태균이 안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나름의 해석 보내주셨고 신원섭파님은 어지러우니까 검찰에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반면에 담쟁이 넝쿨님 여기저기 나오는 말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하니 저에겐 하나의 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떡해요? 네. 제이비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담쟁이 넝쿨님에게는 하나의 손이 보인다. 우와 이게 뭘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최 씨와 명 씨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여론조사 의뢰, 여론조사 실시 그 시행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선 경선 때 명 씨는 여러 군데 뻗쳐 있었다는 얘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프레님, 명 씨의 여론 조작이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면서 혹시 그 당에서는 이전부터 당선 맛집이었던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건 최 씨가 마산 출신으로 명 씨와 잘 알고 있었다. 딱 요 한 대목에서 지금 딱 그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라면 사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긴 해요.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꼬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명태균 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국감장은 왜 안 나오십니까? 네, 답은 들을 수가 없겠네요. JB타임즈.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도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라인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김건희 라인 정리를 거듭 요구한 셈인데 용산은 그런 라인 없다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용산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라면서 여사 라인이 어디 있냐?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가세를 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친한계 인사들이 익명으로 한남동 7인회 같은 말을 툭툭 내뱉는다고 비난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총선 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몇 시간 뒤에 또 글을 올렸는데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7인회가 여러 개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하면요. 한남동 7인회니 도곡동 7인회니 하는 것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판이라 그 진실을 좀 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유튜브 연장 방송 여야 어때에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로 예정된 독대 이 이야기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되겠냐? 잘 되겠냐? 무산된 거 아니냐? 여러 말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두 가지 기초 사실을 확인하죠.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해법은 그동안 세 가지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자재, 국민이 납득할 도이치 수사 결과,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 세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기초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 독대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열린기로 일단 잠정 합의를 봤다라는 사실, 이게 두 번째 기초 사실로 딱 정리해 놓읍시다. 이 두 가지 기초 사실에 따르면 독대 자리에서 도이치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검찰이 이번 주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어제 다수 지금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열지 않는다. 그냥 검찰 내에서 레드팀 가동해서 그 검증하고 수사 결론 이번 주에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17일 날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어떤 그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독대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버스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문제는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요구가 남는데 인적 쇄신은 꺼내자마자 사실상 거부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용산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해서. 그러면 남는 건 활동 자제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알 겁니다. 지금의 국면은 김건희 여사의 처신 문제와 그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반응이 얽혀 형성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자제, 김건희 여사 좀 더 조신하게 처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요구가 국민들에 의해서 뭐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고개 끄덕일 사안이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평가는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묻는 건데요. 독대 정말 열리긴 열리는 걸까요? 독대 해봤자 나올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더 지게 될 것 같아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매누님이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오해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걸 오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천사람님 독대 자리가 아무래도 독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독대? 물음표 독돼. 라고 해주셨고 레드헤어님 독대를 생중계해 주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제2부속실 드디어 설치를 한다고요? 어젯밤에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11월 1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실장을 포함한 7명 규모의 제2부속실이 공식 출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층에 영부인 집무실도 함께 설치한다 이런 보도도 함께 있었는데요. 네. 자, 그렇게 된다고 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부채 갚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의 해소책으로 그러면 이걸 내밀어봤자 그걸 새로운 투자라고 뭔가 받아들일 국민이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부채 갚기.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도 7이네요.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여사 관련한 뉴스로 가나요? 어떤 걸로 갈까요? 여사 관련된 뉴스는 지금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군 관련 뉴스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혐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 최 모 씨 대신에 입대한 혐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대? 대신 입대?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병사들 월급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여기도 반띵이랐다고 합니다. 반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조 씨가 최 씨 대신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게 신원 확인 과정에서 걸러지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2달 동안 최 씨 행사하면서 그 군 생활을 했다가 이 최 씨가 나중에 두려운 마음에 자수를 했다. 그래서 밝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대체 신원 확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주민증 한번 보고 대충 눈으로 만나 보고 통과. 결국 이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닮았나? 사진이 있지 않아요? 신분증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무청은 이제 와서 홍채 인식이나 안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JB타임즈를 연장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 맞고와는 여기서 좀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사하기 전에 권광윤 님이 역시 죄짓고는 못 사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